어떤 업종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가죽 명품 수선 쪽으로 재창업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가죽 공방이었다면 이번에 명품 가죽 제품의 수선. 네. 네. 왜요? 사실 공방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 자재 비용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만드는데 제작 소요 비용에 비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비싸다고 하세요. 그거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하면. 근데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작업이었을 때 명품일 경우는 이제 그만큼을 지불을 하시죠. 이치현 대표님께 이 답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본인이 직접 공방만 운영했을 때는 생산부터 제작까지 다 같이 들어오다 보면 그 원자재를 산다든지 이렇게 판로 개척까지 다 해서 준비 과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수선은 수선 과정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수선 기술을 조금 더 익혀서 수선하면 완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명품 가죽 수선이라는 게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죽 수선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일반 가죽 수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뭐 가방끈이 잘못됐다거나 뭐 터트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 미싱으로 해서 그냥 박아주는 그 형태로 가지만 명품 수선은 같은 수제업이라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정교하죠. 원래 제품 거의 복원에 가까운 그치, 거네요. 복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제품을 수선하게 되나요?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땡, 그다음에 샤땡, 에르메땡, 에르메땡, 루이비땡. 네.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한 8위 정도 된다 하더라고 매출 신장이. 8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8위나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수선을 맡길 사람들이 많은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 교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가죽 공방을 할 때도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만들어 갖고 가시는데 그걸 가르쳐 드리고 재료도 파시고 그런데 그걸 비싸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기꺼이 많이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명품 수선 시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명품 가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품 구두도 많고 그러니까 수선할 것도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되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규모를 가진 수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개인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늘 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면 꼭 최고의 레벨이 아니어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품 수선 같은 거는 정말 제가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모르는 데 가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가고 싶을 것 같은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선이라는 게 아까 그런 표현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술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게 이 명품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죠. 자, 이 전문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길은 정했는데, 네, 그 부분이 혼자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수익을 제가 창출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사례자이신 이계선님께서는 약간 그 팔랑귀적인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누가 말하면 이렇게 되게 혹하시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좀 없지 않아요? 네, 약간 오늘 두 분 말을 굉장히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